그래서 21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목은요, 인지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선택에 의해서 바뀐대요. 뭐가? 우리의 지각 능력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의 인지적 선택이라는 것에 의해 지각 능력이 바뀌더라. 그래서 내용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무언가를 자기 생각이나 상황에 맞게 왜곡해서 인지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는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관심사 또는 갖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요,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더라. 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느낀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속담이 뭐긴 속담 나왔어요?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 망치를 손에 드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더라 라는 속담에서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볼게요. We have a tendency, 경향이 있죠. 뭐하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이 방식 또는 저 방식이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쌓아 올린대요. 그리고 배열을 한답니다. 증거를요. 그래서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그 이유들, 그런 증거들을 선택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점을 지지해주는 지지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증거들을 수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에 맞게 내 이 의견을 정당화시켜줄 방식으로 그런 증거들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별적인 지각, 이런 선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지각은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둔답니까? 그 기반을 둔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딱 눈에 띄는 것, 두드러지는 것에 기반을 한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한테 가장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 것은요, 아마 뭐랑 관련이 된 거래요. 그래서 딱 눈을 어디로 주변을 봤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니에요. 근데 그 눈에 띄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해주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띄어지고 있는 것은요, 아마 뭐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나왔죠. 목표랑 관심사랑 어떤 기대 또는 과거 경험 또는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 요구랑 관련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속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해머,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인용문은요, 속담은요, 다음을 강조해 준대요. 잘 보여준답니다. 뭐를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현상을 잘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망치를 쓰고 싶어 하면은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마 모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까? 세상이 마치 못들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그 속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뒷받침해줄 그런 증거들을 딱 선별하고 모으고 그리고 정리하는, 배열하는 성향이 있다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뭐래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 딱 우리 눈에 띄는 것들은요, 사실 뭐다 중요한 거?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 또는 경험 그리고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진실이 아닌 왜곡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속담 나왔죠. 망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일 거라는 속담처럼요. 그래서 이거 속담도 잘 유의 깊게 보셔야죠.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속담이니까.
그 다음 22번 제목은요. 학생들한테 수행을 과제 같은 거 내용 나왔었죠. 과제 같은 거를 수행한 그것을 개선할 기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학생들의 그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 개선할 기회를 주면은요 학습과 수행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더라. 그래서 한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제출했는데 기준 미달인 과제물을 제출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낙제점을 주는 거는 학생들한테 효과가 없다더라. 무언가를 배우는 태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된다? 아, 제출한 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서 일단 거부를 하고서 한번 업그레이드 조금만 더 시켜와봐. 개선을 요구하는 게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1번부터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rather 뭐 하기보다는 이에요. attempt to 부정사 우리 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그래서 학생들을 낮은 등급이나 점수로 처벌하려고 벌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라고 내용이 나죠. 근데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예요? in the hope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나중에 더 큰 노력을 하도록 만들 거다, 장려할 거다라는 희망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요. 선생님들은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시킬 수 있대요. 어떻게요? 두 가지 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제를 미완성된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그리고 나서 또 뭐함으로써 미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무엇을 요구함으로써입니까?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요. 조금만 한 10%만 조금만 더 한번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조금만 시켜와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더 잘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왔죠. 학교 그 선생님들인데 여기 오하이오주의 여기 중학교의 선생님들은요 뭐 한대요? record라고 하면은 기록하다죠.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들을요 이 시스템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대요. A, B, C 또는 F가 아니라 I라는 미완성을 나타내는 I 등급을 사용해서 이 학교에서는 평가를 한다더라, 등급을 준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 등급 받은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I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요 뭐 하도록 요구가 된대요? 추가적인 업무를 하도록,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를 받는데요. 더 해야봐.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Bring their performance up 이라고 해서 그들의 수행 능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정도로 그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해오라고. 그래서 조금 더 점수 최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 기준점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일을 과제를 더 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I를 준 다음에 incomplete 등급을 주고 더 해오게 하는 이 정책은요 하나의 믿음의 근거에 있대요. 뭐라는 믿음입니까?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무언가를 수행한다 또는 뭐 한다고? 대체로 아주 낙제 점수가 되는 그 낙제 점수를 받을 그 뭡니까? 그 과제를 제출한다고 믿는데요. 근데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주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아주니까 그냥 당연히 못한 것도 그냥 받아줘 버리니까 그리고 등급을 매겨버리니까 그런 이유로 학생들이 낙제 점수를 받다더라 라는 그런 믿음에 기초한 거래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수 받을 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더 해와서 업그레이드된 점수로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그 중학교 선생님들은요, reason 다음과 같이 생각하신대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그들이 더 이상 기준 이하 수준의 과제를 그냥 받아주지 않으면은 뭐 할 거라고?
학생들이 제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뭐와 함께 적절한 도움과 함께 도움을 주면서 그들은 믿는답니다.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학생들이 계속 과제를 할 거라고요. 언제까지? 그들의 수행 능력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수준 미달의 과제를 받아주지 말고 그 정도를 받은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도움을 조금씩 주면서 그 최저점, 그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우리가 걔네들이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과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태도를 길러주도록 하자.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자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하면요. 학생들을 낮은 점수로 벌 주기보다는 뭐를 한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중학교의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낙제점 F 주기보다는 거기서는 미완성이라는 점수를 주고 나서요. 보완해와 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학생들이 그들의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더라, 만들고 있다더라, 그리고 큰 도움이 된다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써준 거죠. 앞에 부분에 주장을 한 다음에 다음 24번은요 무슨 내용? 엘리베이터 내용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제목이 더욱더 높은 초고층 빌딩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직 이동 차량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엘리베이터 기술이 발전을 해서요 더 높은 초고층 빌딩 건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수직 운송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수직으로 운송하는 그 기술에 대한 고려도 아주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발전함에 따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뭐라는 것을 점점 더 높은 초고층 빌딩 건축도 가능해지고 있다더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가볼게요. 사람들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요 거의 고려를 하지 않는데요. 생각을 안 한대요. 뭐를? 수직으로 운송을 하는 그런 수단의 중요성을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뭐 엘리베이터의 발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2번 인팩 사실 매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여기서 뭐 70억의 그쵸? 그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전 세계에 엄청 많은 그 도시에서요. 그 초고층 건물들에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이런 수직 운송 수단들은요 우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대요. 확장시켜줄 수 있답니다. 어떤 능력을요? 점점 더 높아지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여기 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님이 앤서니 우드라는 분이 설명을 하셨대요. 뭐라고요? 뒤에 나온 문장이라고.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의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아마도 가장 큰 발전일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높은 초고층 빌딩에서 봐오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발전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기술 발전이 그 초고층 빌딩 거기서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발전이구나. 여러 가지도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벽돌 쌓는 기술이라던가 창문을 빌딩을 지을 때 들어가는 어떤 모든 기술들 말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가장 훌륭한 발전이라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 예를 해주고 있네요. 설명해주고 있네요. 모든 걸 얘기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은요 건설 중인데요. 이 엘리베이터들은요 어떤 높이 660m라는 아주 기록적인 높이에 이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다시 봐볼게요. 오른쪽으로 사람들은 도시 발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수직 운송 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더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수직 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의 도움으로 걔네 덕에 초고층 빌딩 건설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서 이 교수님의 말을 또 인용을 했죠.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초고층 빌딩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아주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아주 중요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그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일치불일치 이 식물 리텁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 일치 뭐 내용 바꿔서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빠르게 훑어볼게요. 이렇게 식물이었죠. 근데 살아있는 동물이래.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돌처럼 생긴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식물이랍니다. 얘네들은요, 남아프리카 사막에서 자라나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래요. 그러나 주로 어디서 팔린대요? 식물원이나 종묘원 같은 데서 흔히 팔리기도 한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잘 자란대요. 어디서? 아주 빡빡한 꽉 찬 모래 같은 토양에서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자란다더라.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아주 아주 극도로 높은 엄청 뜨거운 기온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작대요. 작은 식물들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작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 토양의 표면 위로 1인치, 거의 뭐 해봤자 1인치 이상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몇 개의 잎사귀들만 갖고 있답니까? 두 개만. 그래서 우리 그 팔톱 모양, 그 동물의 발 모양 하면서 두 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the thick leaves, 그 두꺼운, 잎사귀들이 두껍대요. 두꺼운 잎사귀들은요 뭐랑 같다 이제 나옵니다. 그 동물 발에 갈라진 틈이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또는 뭐처럼 함께 모여 있는 한 쌍의 회색빛이 나는 갈색 돌들처럼 보인다더라. 그래서 요거 일치불일치 디테일한 거 잘 보셔야겠죠. 막 그 낚시 속이려고 막 짜잘한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용을. 그래서 그 식물은요 실제 줄기는 없답니다. 그리고 식물의 대부분은요 땅 속에 묻혀 있고요. 그들의 겉모양은요 어떤 효과가 있대요? 수분을요 보존하는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라고 해서 그 겉모양이, 그런 특이한 돌 모양이 수분을 보존해주는 효과를, 그런 스킬을 갖고 있다더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 제목은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제목으로, 내용 똑같죠 뭐. 외부 압박에서 벗어나면은요 저희가 좋아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진행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랑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외부 압박, 예를 들어서 걱정이라던가 부담감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서 딱 혼자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매력적이고 중요한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볼게요.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였죠?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뭐라는 믿음? 너가 정말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문화에서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문화들은요 그러한 좋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대요.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사실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데요. 뭐라는 거를 믿지 않는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인생은 뭐랑 관련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요. 아, 너가 원하는 것, 너의 꿈 같은 거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거다, 삶이란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데요. Life is 인생은요, 뭐를 하는 것이래요? 아, 너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the reason 무언가 선택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요 뭐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가볼게요. 그들이 아마 원하는 것이 뭐와 자기가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 내 꿈이랑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의무랑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the weight 비중이었죠. 외부에 있는 외부 그 고려 사항들의 그 비중이 그들의 꿈 또는 욕망, 열망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외부의 그 압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부에 있는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그들의 꿈을 잃어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 논의 주제가 되면은요, 우리는 최고의 결정에 아주 좋은 결정들에 기여할 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죠. 야, 우리 뭐 그룹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토의를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er, cares and duty.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 집단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토의를 하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그들의 걱정이나 의무에 대해서 딱 짐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잠시만이라도 자기들한테 호소하는 게 뭔지 자기들의 마음을 끄는 게 뭔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 만약에 있으면요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뭐 하는 기회? 아, 무엇이 자기한테 중요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토의를 하면서 찾아낼 수 있듯이 우리 개개인들도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요 그들은요 they can consider 고려할 수 있대요. 그리고 무언가 협상을 할 수 있대요. 뭐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될 거, 이거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뭐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를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번 전체 가볼게요. 많은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삶이란 무엇이래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의무들에 있어서. 근데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랑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열망보다는 자기들의 꿈보다는 외부 요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크다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밑에 봐봅시다. 이런 부담과 의무의 짐을 벗어 던지고 자기한테 좋아 보이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가려낼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에 대해서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으면은 뭐 한다? 외부 압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더라라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번 뭐에 대한 제목입니까? 제목 가볼게요. 인성이란 뭐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행동이라더라.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갖춘 운동인 육성을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다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인이 그 운동선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라는 건 있어서는요 승리라는 건 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양날의 검이래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세움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배우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볼게요. 이제 연구 내용이 나왔죠. 연구가 확인했대요. 다음이라는 사실을. 뭐라는 거? 선수들이 덜 한다는 것을, 참여한다는 것을,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덜 한다고 확인을 해놨대요. 누구보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덜 한다더라라는 연구 결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왔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금 반대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고 또는 아주 좋은 그 스포츠 행동이 점점 감소하고 있대요. 왜요? 왜 뭐함에 따라? 운동선수들이 발전함에 따라요. 어떻게? 더 높은 경쟁 수준으로. 그래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이런 좋은 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승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승리가 중요하다고 자꾸 승리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행동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줄에서 나온 내용과 thus 따라서 그런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승리라는 것은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 승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립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요. 인성을 발달시키는 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승리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몇몇 선수들 이야기하네요. 걔네들은 너무 이기고 싶어 해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답니까? 그죠? 부정행위들,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팀의 규칙도 깨기도 한대요. 따르지 않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요 아마도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 특성, 그냥 뭐 인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인격 그 특징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어떠한 종류의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안 좋은 성질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그러한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부정직한 방식으로 이기려는 그런 유혹들에 저항을 할 때, 그런 거를 거부하려고 할 때 그들은 아주 긍정적인 인격 특성들을 업그레이드, 개발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일생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발달시킬 수 있대요. 선수들이 그런 거를 이제 참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인성이란 뭐래요? 행동인데 학습되는 행동이랍니다.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발달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오직 언제만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긍정적인 게 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치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훈들을 뭐 하려고 계획할 때 가르치려고 계획을 하면은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들은 발전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시 쭉 가볼게요.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금 행동을 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나 승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것이 도덕적 의식이라던가 도덕적인 행위를 줄게 만들 수 있다더라. 그래서 승리라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쁠 수도 있구나 해서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뭐 한다. 사람들이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부정행위도 하고 규칙을 위반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을 얻을 수 있다더라라고 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인성이라는 거는요 학습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통해서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글이죠.